30번 7월 16일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 잠깐만요. 뭐 있다고? 현금을 예입했다. 현금을 예입했다. 자, 대변에 현금 200만 원. 됐죠? 그리고 차변에 당좌 예금.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17번 7월 17일 만기가 2016년 6월 30일인 정기예금에 6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즉 보통예금을 대변 보내고 차변에 예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예금 여러 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적절한 계정 과목을 잘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7월 17일. 자, 만기가 결산일 즉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니까 뭐 단기 금융 상품으로 자, 처리해야 되겠죠. 자, 차변에 자, 예금인데 예금을 주어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뜨는데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거 뭡니까? 자, 정기 예금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 그죠? 장기성 예금과 특정 현금과 예금은 자, 비유동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해당을 될 때 장기성 예금이란 계정 과목을 처리하면 되고 자, 방금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만기가 2016년도 6월 30일이니까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정기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금액으로 처리해 주고요. 금액은 60만 원입니까? 6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해 주고 대변에 보통예금 됐죠? 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 18번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사인 주식회사 동원의 주식 100주를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2만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전형적인 단기 매매 증권 취득 문제라는 거죠. 키워드 뭐다? 수수료 비용이란 거죠. 여기서의 수수료 비용은 딱 하나 예외적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되더라. 됐죠? 7월 18일. 자, 일단 대변 먼저 입력해 볼까요? 대변에 뭘로 결제했습니까? 자, 100주 곱하기 만원이면 100만원이고 자, 주식 매매 수수료 2만원 합하면 102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줬다라는 거죠. 대변 보통예금 1020000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100만원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 자,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네요. 자, 19번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장부가액이 200만 원이래요. 자, 이걸 24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 자, 어떻게 우리가 200만 원으로 현재 기록돼 있대. 애당초 살 때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자, 전년도에 샀는데 전년도 기말에 200만 원으로 주가가 올랐겠죠. 그럼 20만 원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뭐 이런 걸 기록했겠죠. 어쨌든 우리는 뭐 처분하는 시점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게 관심사라는 거죠. 애당초에 얼마 주고 샀는지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 됐죠? 자, 장부가액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200만 원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7월 19일. 자, 일단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보내야지. 없애주니까. 그죠? 얼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자, 얼마 받았다고 했습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 현금으로 처리했나요? 당좌 예금 계좌로 받았대요. 자, 당좌 예금 얼마에 받았습니까? 240만 원. 240만 원.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차액이 뜬다는 거죠. 차액이 플러스 40만 원. 플러스라는 건 차변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변 쪽에 공란이 생겼다. 대변에 입력하려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손실 대변이면 수익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쓰면 되겠다는 거죠.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됐죠? 자, 이걸 입력하면 되겠다. 됐나요? 이렇게 되면 완료. 20번
중도 상점에 대한 외상 매출금 350만 원을 6개월 후 상환 조건의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즉, 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잠깐만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없애주면서 대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으로 이름을 바꾸치게 한다라고 우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7월 20일. 차변에 단기 대여금 인식하고요. 자, 중도 상상가요. 중도 상점. 됐죠? 단기 대여금 350만 원. 그리고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을 없애준다는 거죠. 중도 상점.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습니다. 21번. 거래처 동성전자로부터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봅시다. 당초에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빌려줄 때는 돈이 나왔을 거고요. 현금 500만 원, 그리고 단기 대여금 500만 원 이렇게 기록됐었는데, 이거 이제 원금으로 원금 회수한다는 거죠. 500만 원을 없애주면서 현금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했나요? 보통예금 500만 원 인식하는데 이자 수익도 20만 원 같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예금 520만 원 받았다라는 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7월 21일. 자, 차변 먼저 보통예금 520만 원. 됐죠? 그리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거래처가 21번이었네요. 21번 동성전자. 됐죠?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2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22번 석정 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5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먼저 지급하였다. 우리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쪽으로 미리 돈을 좀 줬다는 겁니다. 선급금이죠. 7월 22일. 자, 차변에 선급금. 석정상사인가요? 석정상사. 얼마요? 금액이 50만 원. 그죠? 50만 원. 자, 대변에 뭘로 줬습니까? 당좌 수표 발행해서 줬다. 당좌 예금을. 됐죠?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됐죠? 자, 23번 영업사원 김우빈의 부산 출장으로 출장여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는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서 정산할 예정이다. 전형적인 가지급금의 지급 거래라는 거죠. 자, 7월 23일. 자, 사원이 출장 가니까 우리가 대변으로 뭘 현금으로 줬다고 했나요? 대변에 현금 30만 원 줬습니다. 30만 원 줬는데 이걸 자, 우선 가지급금으로 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최근에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요. 실제로도 가지급금 우선 일단 지급하는 거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받아야 되니까 관리해 주는 게 실무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채권 채무는 자, 거래처를 관리한다라는 로직으로 정리했고요. 그 중에서 가지급금도 채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최근 추세 같은 거 알면 좋겠지만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가지급금 있으면 일단 거래처 입력한다라고 우리 접근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거래처 김우빈 볼까요? 김우빈. 자, 김우빈이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이게 실제로 기출 문제였는데 기출 이 문제 당시에 김우빈이라는 거래처가 없이 이렇게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도 우리가 거래처 없이 입력하는 걸로 그냥 처리가 됐다라는 거죠. 만일에 거래처를 조회해봤는데 김우빈이 있다 그러면 등록 당연히 해주는 거고요. 우리 전산회계 2급은 거래처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 중심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출제되기 때문에 김우빈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래처를 새로 등록해가지고 입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실제 문제, 기출 문제에 조금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 거래처가 김우빈이 없어서 우리도 입력 안 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자, 일단 우린 기본적으로 가지급금 이렇게 실제로 줌으로써 이렇게 설정하는
붕괴가 나왔다. 일단 우리는 거래처 한번 검색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원 이름이 나와 있다면 됐죠? 그렇게 우리 문제 풀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붕괴 입력 완료됐고요. 24번 출장 갔던 김우빈이 돌아와가지고 여비 26만 원을 정산하고 여비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답니다. 그러면 24일 자, 일단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보내고요. 가지급금 자, 마찬가지 설정될 때 거래처 입력됐다면 당연히 요거 자, 없애줄 때도 입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입력 안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자, 30만 원. 자, 정리해주고 실제로 쓴 경비가 얼마라고? 26만 원. 이거를 차변으로 여비, 교통비 여러 가지 여비, 교통비 중에서 판매 관리비 입력해주고 26만 원. 자, 그리고 남은 돈 4만 원은 차액이 마이너스다. 대변이 더 크니까 차변 입력해준다. 현금을 차변 입력해준다. 현금 돌려받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다. 그죠? 자, 현금 자 4만 원 이렇게 돌려받으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8월 1일 세일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면서 대금 중 10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즉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이란 거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200만 원은 당사가 당좌수표 발행했다. 당좌예금을 대변으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단이 아니고 우리 추가로 또한 이렇게 고쳤죠. 우리 또한으로 우리 문제 고쳤죠. 또한 매입 운임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품 매입 과정에서 운임이 발생했다. 뭘로?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우리 배웠습니다. 자, 분석은 끝났네요. 자, 일자를 8월 1일로 고치고요. 자, 차변에 일단 상품 기록해 볼게요. 얼마짜리? 300만 원짜리. 일단 300만 원으로 기록해 볼게요. 300만 원. 문제가 그렇게 나열돼 있으니까 문제 순서대로 입력해 보자고. 그리고 대변에 100만 원은 현금으로 그리고 200만 원은 당좌예금으로 자, 입력했는데 3만 원만큼 추가로 운임 현금 지급한 게 나왔죠. 그럼 이걸 100만 원이 아니고 현금을 대변을 103만 원으로 1030000으로 고쳐주면 자, 차변도 따라서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상품을 자, 여기서 직접 물론 차액 3만 원만큼 추가해가지고 303만 원 고쳐도 되겠습니다만 자, 다른 금액들이 다 입력됐다면 이걸 컷을 여기 두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동으로 플러그 금액인 3030001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러면 스페이스바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입력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문제 순서대로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8월 2일 봅시다. 8월 2일 레고 완구에서 상품 180만 원 매입했는데 대금 중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받고 즉 당좌예금 대변 잔액은 외상 매입금으로 됐습니까? 처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반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이거 뭐라고?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고. 자, 똑같다 그죠? 자, 분개 입력해 볼게요. 자, 8월 2일입니다. 자, 상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 맨 마중에 사실은 입력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만 자, 입력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입력해보자. 얼마짜리? 180만 원짜리. 자, 입력하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 예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뭡니까?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 레고 완구. 얼마요? 80만 원. 그리고 현금을 이제 기록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현금을 기록하려고 하면 이미 차변 대변이 지금 이미 똑같아 버리니까 자, 전표 번호가 하나가 딱 그냥 주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바꾸면 자, 다음 전표 번호가 생성됨으로써 하나의 전표로 작성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물론 입력해 놓고 전표 번호 수정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뭐 삽입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다는 거죠. 여기서 전표 삽입 자, 입력해 보고 자, 클릭하면 사이에 라인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에다가 뭘 입력한다? 자, 대변에 현금 3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자,
조금 더 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 금액 여기 180만 원이 자동으로 고쳐지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183만 원으로 자동으로 고쳐주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기능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문제 순서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8월 3일. 자, 경인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구입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전형적인 상품 매입 거래인데 선급금이 있는 구입 거래라는 겁니다. 됐죠? 선급금, 즉 자산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게 있더라는 거죠. 미리 계약금을 준 게 있더라는 거죠. 30만 원 있었다는 겁니다. 8월 3일 분계. 선급금을 일단 대변으로 보내고요. 선급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경인인가요? 경인 상사. 자, 30만 원. 3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차변 먼저 기록해 볼게요. 그러면 입력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다. 자, 상품 얼마짜리? 300만 원짜리. 그러면 대변 금액이 플러그 금액으로 자연스럽게 뜨겠다. 그죠? 자, 지급 어음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네. 어음을 지급해줘.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 경인 상사. 자, 이렇게 주면 270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되겠다. 됐습니까? 자, 28번. 8월 4일 블루 상사에서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7월 29일에 지급했던 계약금 5만 원을 제외한 잔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똑같다. 그죠? 선급금이 있는 거래고 여기서는 지급어음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이다라는 것만 조금 바뀌었다. 그죠?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금을 조회하여 처리하라. 자, 사실은 이 문구가 없어도 되는 거죠. 왜? 계약금 5만 원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실제 기출문제 당시에는 이게 5만 원이란 계약금 금액이 제시가 안 돼 있고 실제로 7월 29일 분계를 조회해가지고 5만 원을 찾아가지고 입력하는 문제로 출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괄호 내용 살려놓았습니다. 됐죠? 자, 8월 4일 분계 입력해 봅시다. 자, 일단 대변으로 선급금 보내고요. 어디에 대한 선급금? 블루 상사. 됐죠? 5만 원. 그리고 상품이 얼마짜리입니까? 상품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자연히 대변 금액, 자, 자연히 입력되니까 외상 매입금 블루 상사. 자, 이렇게 입력하면 95만 원 자동으로 입력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28번까지 완료되었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